자, 3단원 소곤소곤 공부해 봅시다. 소곤소곤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수필을 배웁니다. 그래서 수필의 관례적 특징을 알아야 되죠. 자, 수필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무엇과 무엇을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쓴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필의 특징 요 시험지 잘 나오는데요. 이제 수필을 나타내는 말들, 체험, 경험, 개성, 인생관,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죠. 자유롭게 쓰니까. 그 다음에 비전문적. 비전문적이라는 거 뭐야? 전문가가 아니어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누구야? 시인과 소설가가 글을 쓰는 전문가지. 근데 자신 체험과 경험을 자유롭게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야? 신변잡기적 이런 말도 합니다. 신변잡기적이라는 건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을 이제 몸신자요. 주변에 일어난 잡다한 일을 뭐야? 기록합니다. 그럼 잡다한 일을 기록하니까요. 어때요? 요 말하고 소재가 다양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감동 플러스 깨달음도요. 수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거는 가끔 선생님이 생각해 보면은 아니 소설도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시도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데 수필을 나타내는 용어로 해당이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하고 수필의 차이점 봅시다. 소설은 뭐예요? 허구는 꾸며서 하는 거고 개연성 이런 단어 정확히 알으라 해서 개연성은 현실에 있을 법한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설의 나는요. 소설의 나하고 수필의 나하고요. 다릅니다. 수필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 될 수 있는데 소설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어. 자전적 소설이면 그 소설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대로 쓴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그 글쓴이 자신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는요 허구의 인물이에요. 허구는 뭐라고 했어요? 꾸며낸 인물 요랬죠. 그래서 글쓴이 자신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요거 좀 조심해 주고요. 자, 여기서는 외우기로 해요 라는 수필하고 수어로 비밀 말하기라는 수필 두 개를 공부하는데 성격 보세요. 개성적, 경험적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구체적. 다시 조금 다른 거는 여기는 독자 친화적, 요거는 비판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독자 친화적이라는 거는 뭐야? 어린이 그 지은이는 글쓴이는 어린이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하고 하는 의사소통의 특징, 그 다음에 흉내말의 가치. 그러면 흉내말은 두 가지가 있죠. 소리를 흉내내는 거 의성어고요. 모양을 흉내내는 거 뭐예요? 의태어죠. 이거 뭐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음성 상징어. 이 단어는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음성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지. 특징 봅시다. 외우기로 해요는 구어체. 구어체를 사용한 건 뭐야? 어린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만의 언어와 표현을 뭐하는 리스펙하려는 태도. 자, 수어로 비밀 말하기는 뭐야? 수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특징하고 그것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수어 사용자의 경험을 예로 들어요. 예로 들어가지고 그러면 음성 사용자는 잘 몰랐던 수어 사용자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좋은 점도 있다. 수어 사용을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음성 사용자는 수어를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도 몰라요. 그 다음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존중.
그러면은 뭐야? 우리는 음성만 사용하잖아요. 수어, 손으로 말을 대화하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을 또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열린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도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작품 들어가 볼게요. 외우기로 해요. 김소영. 10년 이상 10년 난지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했고요. 어린이하고 책을 읽고 있고요. 글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글을 쓰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는데 저는 어린이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어법을 지키려고 해요. 왜? 어린이들한테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을 자꾸 하면은 뭐야? 금방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뭐를 보이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쓰려고 한다? 정확한 언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도 뭐 할 때가 있다?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심결에 또는 몰라서 이렇게 잘못된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대화 중에 누군가가 어법에 맞지 않은 그런 표현을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하면 움찔하지만 하고 움찔하지만 그대로 넘어가요. 왜 그대로 넘어가요? 나도 이럴 때가 있으니까. 나도 무심결에 또 몰라서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뭐야?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글로 보는 글을 그릴 때는 읽기를 계속하기 어려워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낄 때도 있다. 고리타분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뭐야? 그냥 보통 사람이면 넘어가는 것도 잘 안 넘어간다. 이런 겁니다. 이제 원래 뜻으로 하면은 뭐 너무 옛날스럽다. 올드 패션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꼰대 뭐 꼰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릴 때는 뭐야?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읽을 수가 없어요. 읽기를 계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말은 그대로 넘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나도 뭐야? 무심결에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만 그대로 넘어가지만 글에서는 좀 다르다. 읽기를 계속할 수 없다. 내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지만 읽기를 계속하기 어렵다. 자, 어쨌든요. 여기서는 무슨 말을 했어요? 처음에 말에 글이 어법에 맞지 않으면은 내가 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읽기를 계속할 수 없어요. 읽기가 어렵습니다.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화제 전환이죠. 의성어는 뭐야?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거,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죠. 의태어는 모양, 의성어는 소리 이렇게 돼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뭐야? 넘어갑니다. 뭐에 대해서? 어법에 맞지 않더라도 의성어, 의태어는 넘어갑니다. 그냥 계속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글로 보면은 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의성어, 의태어를 흉내내는 이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내가 용서합니다. 일단 그럼 용서하는 이유를 봅시다. 그 말들을 첫 번째 뭐예요? 좋아합니다. 품사로 치면 부사인 거 알죠? 부사어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낱말은 아니죠.
그리고 이 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킹은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스티브 킹의 말을 뭐 했어요? 인용했어요. 아니, 그 책에서 인용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덮여 있다. 그러면 뭐야? 부사를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사 중에 흉내내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의 입장하고 다른 입장인 거. 스티브 킹은 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과도한 부사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티브 킹의 말.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글을 써라 이 말입니다. 저도 부사를 안 쓰려고 노력했지만 한때는 눈 딱 감고 쓰기 시작할 때 그렇게 시원하다. 시원합니다. 부사가 좋습니다. 여기서 좋아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좋다? 의미가 풍성해지는 게 좋아요. 그냥 막연히 좋은 게 아니라 의미가 풍성해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흉내말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부사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부사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부사 중에 하나인 흉내말이 좋습니다. 흉내말은 음성상징어죠. 소리나 모형을 언어로 바꾸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는 것이 뭐야?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우리는 고양이 말을 야옹야옹으로 받아 적기까지 뭐야? 미야옹, 미야오, 니야, 으아오 적는 사람도 있었겠지. 뭐야? 어떻게? 야옹야옹으로 갈 때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뭐야? 고민했을까? 제 친구는 자기네 고양이 이름은 두모라고 이잉, 우행, 위용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의행, 오행 한다더군요. 그러면 뭐지? 고양이 울음소리를 이제 서양에서는 미야옹 이런다고 했지. 그러면은 나는 미야옹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야옹야옹 하는 것 같지 미야옹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대단하죠. 의행, 우행, 위용, 의행, 오행 여기서는 창의적이라고 했는데 나는 인정 못해. 만약에 내 주변에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마다 다르게 표현했을 텐데 어떻게 합의가 되었을까요? 뭐로? 야옹야옹으로. 허둥지둥 이거 모습을 나타내는 몹시 바쁘는 서두르는 모양이죠. 보송보송은 모양이나 허둥지둥은 모양, 뽀송뽀송은 상태죠. 이거요. 이게 1번이면은 이게 1-예요. 이게 2번이니까 이거는 2-예요. 그럼 허둥지둥은 뭐 하는 말?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뽀송뽀송은 뭐야? 상태를 표현한 말이죠. 그 말을 몰랐다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그런데 소리나 모형을 언어로 바꾸는 일에서 어린이들은 어떤 답을 내요? 과감한 답을 내요. 지금 우리만 해도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선입관에 잡혀 있어요. 고양이는 야옹야옹 하는 거지. 강아지는 멍멍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답을 내놓는다고요? 과감한 답을 내요. 어떻게 내요? 독창적인 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편견과 선입견에 쌓여 있어요. 디귿이는 강아지 소리를 뭐라고 해요? 그것들의 예들이죠. 과감한 답을 내느니 촉촉촉촉이라고 하고 미음이는 비가 토토토토 온다고요. 김희석 씨는 물고기 소리를 빡빡이라고 쓰고요. 걷는 모습을 아그작 뽀그작이라고 표현해요. 뭐야? 창의적인 답들이죠. 과감한 답들이죠.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모습이 보이는 듯해서 아이들과 즐겨 외우고 읽고 외우는 동시입니다. 누구의 동시? 동시 어린이들을 위한 시죠. 김희석 시인의 물오리떼를 즐겨 읽고 외운다고 그랬어요. 소곤소곤은
작은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이에요. 소리나 모양 둘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거의 큰 말은 수군수군 드러내놓고 하는 말 같고요. 센 말은 수군수군 좋은 이야기 하지 않고 나쁜 소문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국어사전에서 소곤소곤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다가 다른 재미있는 말도 배웠다. 소득소득은 뭐야? 다른 재미있는 말 중에 하나 예죠. 풀이나 뿌리가 시들고 말라서 거치모약. 소락소락은 말이나 행동을 경솔하게 하는 모양. 소로소로는 살금살금의 옛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뭐야? 소곤소곤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재미있는 말 원, 투, 쓰리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흉내말이 있으니 우리도 좀 지어내도 된다. 그러죠? 그럼 우리도 뭐를 발휘하자? 창의성을 발휘하자.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는 모양, 여러 색깔 겹친 해질녘의 하늘 모습, 부침개의 가장자리가 적당히 타는 소리, 어린이들이 어울려 놀 때 나는 기분 좋은 소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야? 이거를 만들어내도 되지 않느냐? 없으면은, 맞아요? 없으면은 우리도 이 말에 대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춤법이요, 표기법, 이게 뭐야? 어법이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어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어법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해서는 어법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 뭐야? 어법이 맞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야? 맞춤법이나 표기법이 어법이지. 어법을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적는 것은 어렵고 재밌다. 어렵기도 하지만 또 재미있어요. 원, 투. 아이들과 가끔 해보는데 적어놓은 거 보면 웃음이 터집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법은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법이 중요해요. 맨 처음에 그랬죠. 어법이 중요해요. 어법에 맞게 나는 하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뭐야? 음성상징어에서는 뭐야? 어법에 맞지 않아도 재밌어요. 그 다음 이제 끝부분에 뭐라고요? 그래도 어법은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좀 어법에 맞춰게 맞춤법이나 표기법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쓴다고 해가지고 내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요거 어법은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이거요,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우문 변동을 했으면은 담그다가 기본형이죠. 그럼 담거가 아니라 담가서죠. 그러면은 뭐야? 다 플러스 아서 이렇게 되죠. 그럼 플러스 아서 해가지고 뭐 탈락? 기억 탈락인 거. 이거 합쳐져 가지고 뭐야? 기억 해서 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그래서 탈락, 담그니 이렇게. 왜 여기다 X 했어요? 이거 맞는 거죠? 담가서가 맞고 담그니가 맞아요. 그럼 뭐가 탈락했어요? 의가 탈락했죠. 용언의 끝음절 의가 탈락한 거다. 그래서 은이가 붙어서 그러면 담그니에서는 뭐야? 은이가 붙었죠.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가 있는데 이거가 사라져야 담그니가 되겠지. 얘가 사라졌고 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 이건 문법입니다. 김치를 만들었다면 담갔다 해야 돼. 담았다 그러면은 잘못돼요. 옮겼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담갔다는 뭐의 의미가 있어요? 옮겼다는 의미니까 김치를 만들었다면 김치를 담갔다 요래야 됩니다. 또 등가하고 덩가도 우리 문법에서 잘 나옵니다. 등가는 뭐야? 선택. 덩가는 회상이나 의문입니다. 가든가 말든가는 뭐야? 선택을 나타내는 거. 이게 맞고 그러든가라고 써야 돼. 덩가로 쓰면 안 된다. 얼마나 즐거웠던가 거기 갔던가 요거는 뭐야? 회상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덩가로 써야 된다. 혹시 설거지의 표현이 헷갈리냐? 맞춤법이 헷갈리냐? 표기가 헷갈리니? 그러면 외우기로 해요. 요거를 설, 것, 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겠지. 설거, 지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외우자. 설거지는 뭐로 끝난다? 지로 끝난다고 하면서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로 끝난다 하고 외우게 합니다. 또 제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갔습니다. 설거지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했죠. 이제 어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수어로 비밀을 말해요. 수어로 뭐야? 손으로 대화하는 거죠. 말을 음성이 안 나오는 사람들, 음성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어로 뭐를 말할 수 있다? 비밀을 말할 수 있다. 이 길 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요 자랐어요. 그래서 다름과 상실, 고통이 부정적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다. 이거는 꼭 부정적인 의미만 지닌 거 아니야. 그것을 배웠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서 다른 세계를 연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수어의 특징 봅시다. 시각이 기본이죠. 손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편하기도 한다. 흔히 쓰이는 청자란 말은 음성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해요. 그러면 수어도 화자와 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수어의 청자는 청자란 편이 안 어울리겠네. 보고서 손가락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수어는 청각장애 있는 사람이 하는 언어다. 알고 있죠? 수어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 다 보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뭐야? 수어로 말을 하고 있으면 손을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자가 듣는 사람이 수어를 모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럼 비밀이 되는 거죠. 저 뜻을 손가락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죠? 청자를 달표합니다. 들을 청이고 뭐야? 놈자예요. 사람 자가 합쳐진 거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거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진 표현이다. 청자라는 거는 듣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말했다. 그러나 수어는 그게 아니다. 시각을 기반으로 한 언어이다. 그래서 수어의 세계에서 청자란 말은 뭐예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듣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수어를 알지 못하는 청인, 듣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농인 부모나 그에게서 나고 자란 저와 같은 코다 자녀, 코다라는 건 뭐야? 부모 중 한 명이 청각장애인이거나 청각 보호자에게 양육된 사람, 이 사람 실제로 그랬다고 했죠. 농인 부모에게서. 그게 코다입니다.
코다 자녀에게 이 사회는 불편한 것 투성이다. 코다 자녀에게는 불편한 것 투성이다. 길거리에서 사용하면은 시선이 쏟아져. 저 사람 쳐다보게 되죠. 이상하거나 신기한 눈빛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들을 낯설어 합니다. 청인들은. 수어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빤히 쳐다보든지 이야기하려면 책 한 권 써도 모자라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대부분의 사람은 뭐야? 음성 언어 사용자겠죠.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편하고 좋을 때도 있다. 자, 위에서는 뭐야? 불편한 거 투성인데, 불편한 거 투성이라 했죠. 그러나 좋을 때도 있어요. 왜요? 편하고 좋을 때도 있어요. 왜요?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언제냐고요? 뭐 할 때? 비밀 이야기할 때. 이 순간입니다. 엄마, 저 사람 조금 이상해. 손에 들고 가는 게 뭐야? 저거 맛있겠다. 주문한 거 시키자. 이거를 수어로 하겠죠. 바이. 수어로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므로 뭐하다고? 편하고 좋을 때도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편하고 좋은 예죠. 편하고 좋은 예죠. 불편한 거 뭐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거. 누군가는 수어를 뭐라고 불러요?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도 부릅니다만 수어는 그냥 언어예요. 언어야. 언어 소통 수단이에요. 수어라는 말에는 사랑의 같은 좋은 표현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다. 좋은 표현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어요. 비속어도 사투리도 줄임말도 유행어도 신조어도 다 있어요. 그럼 다른 거하고 다 똑같다. 의사소통으로. 야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엉뚱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언어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언어뿐만 아니라 요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다른 언어와 수어의 무슨 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손의 동작, 빠르기, 위치,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농인의 얼굴 표정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왜요? 여러 가지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어떻다고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표정으로도 이야기하니까요. 짜증 나거나 싫거나 기분이 나쁠 때 표정이 그렇다고 쓰여 있습니다. 기쁠 때는 그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죠. 그래서 비밀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라는 건 뭐예요? 표정으로 말하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에 쓰여 있죠. 그러니까 뭐야? 쉽게 알려질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왜요? 다양한 표정 때문에 쉽게 알려질 수 있어서 남의 험담, 민망한 소재 다루거나 숨겨하는 이야기는 뭐야? 소곤소곤 말해야 됩니다. 자, 뭐야? 어떻게 말해요? 소곤소곤 말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예요? 험담하거나 조심해야 될 거 어떤 경우 험담을 하거나 민망한 소재 그 다음에 숨겨야 하는 이야기 이때는 조심해서 소곤소곤 말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소곤소곤 내 뜻은 뭐야?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음 소리로 말하는 소리나 모양. 그건 소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양도 소곤소곤이에요. 수어로 어떻게 할까요? 손의 동작과 몸의 크기를 어떻게 해서 작게 해서 몸은 조금 돌려 이야기한다. 그래서 수어로 뭐를 이야기할 때 소곤소곤을 말할 때는 손의 동작과 몸의 크기를 작게 그 다음에 몸을 조금 돌려서 비밀이라는 수어가 있습니다. 손을 하나에 두고 그 안에서 손을 움직인다. 동작. 비밀이라는 수어는 이렇게 행동한다.
크게 동작하면은 비밀스러운 뭔가가 아니겠죠. 그래서 비밀스러움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소곤소곤이란 단어를 큰 소리로 소곤소곤 외치고 입모양을 작게 소곤소곤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뭐야? 수어로 비밀을 이야기하는 방법 이랬습니다. 첫 번째, 비밀이란 수어는 이렇게 합니다. 수어를 보는 사람, 이야기 듣는 사람을 앞에 두고 왼손을 들어 벽을 만든 것처럼 한다. 벽을 만든 것처럼 가린다. 손바닥에 오른손을 갖다 대고 손바닥을 긁는 모양을 한다. 손바닥에 오른손을 대고 긁는 모양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왼손 사이로 오른손의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 뭐야? 오른손의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표정과 몸 동작이다. 저기 있잖아 하고 소리를 낮춰 말하는 것처럼 어깨 웅크리고 몸을 약간 어깨를 웅크리고 표정과 몸 동작, 몸을 약간 돌려 눈을 작게 뜨고 작은 손동작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을 수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 했죠. 이처럼 수어는 소곤소곤 말하기 위해서는 동작을 작게 표정도 얼굴 표정도 작게 움직여야 된다.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어깨나 등을 돌려 손가락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듣는 사람이 소리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다르게 보인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요거죠. 기존의 단어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 자, 기존 단어에 뭐야? 의심을 품고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소곤소곤 말하는 엄마의 어깨,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 비밀스럽게 듣고 있는 아빠의 등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은 뭐지? 필자의 기억이죠. 경험이지. 작은 동작, 손동작, 미세한 얼굴 표현 같은 요소는 충분한 언어가 됩니다. 뭐가요? 몸짓, 손동작, 얼굴 표정 이런 게 충분한 언어가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수필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같이 공감하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죠. 중요한 거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학습활동에서 나오죠. 경험이나 이야기를 찾아보자. 외우기로 해요. 여기서는 뭐야? 다양한 흉내말, 어린이가 만들어 사용하는 흉내말, 수어로 비밀 말하기는 뭐야? 수어 사용자로서 일상, 요것과 요거를 수어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했어요. 언어 공동체의 특징, 여기서 외우기로 해요는 뭐죠? 어린이들이죠. 그래서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어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수어로 비밀 말하기에는 언급한 대화 상대자는 누구예요?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표정, 몸짓을 중요한 언어 표현 수단으로 하죠. 그래서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언어 공동체는 뭐야? 어린이. 여기에 언어 공동체는 뭐야? 청각 장애인.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써 보시면 되고요. 개성이 드러나는 글은 뭐예요? 수필을 쓴다는 거죠.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죠. 요거는 그거의 예고요. 자, 그래서 소곤소곤이 정리가 됐습니다.